소금 한 꼬집을 손에 올려보세요. 대략 5g 정도 됩니다. 그 절반의 절반의 절반, 정확히 2mg이면 한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게 펜타닐의 치사량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가루가 지금 미국 경제의 10%를 삭제하고 있고 그 여파가 한국까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 2mg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하루 평균 132명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어요. 1년이면 대략 48,000명입니다. 6.25 전쟁 때 미군 사망자가 36,000명이었거든요. 펜타닐은 매년 한국 전쟁을 한 번 이상 일으키는 셈이죠. 차이가 있다면 총성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7% 줄었다고 하는데, 줄었다는 그 숫자가 연간 8만 명 수준이에요. 이 방송 20분 동안에도 3명이 사라지는 규모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거든요. 미국에는 지금 570만 명의 펜타닐 중독자가 있어요. 이들의 생산성이 정상인의 60% 수준입니다. 40%가 증발한 거죠. 어디로 갔느냐? 금단 증상, 집중력 저하, 잦은 결근으로 사라졌습니다. 570만 명 곱하기 40% 손실, 이게 228만 명 규모의 노동력이 통째로 증발한 겁니다. 2025년 3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계산한 숫자가 있어요. 펜타닐이 미국 경제에 입힌 총 피해액이 연간 3,900조 원입니다. 미국 GDP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삼성전자를 13번 통째로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이 3,900조를 쪼개보면 치료비가 300조, 범죄 대응 비용이 200조, 그리고 가장 큰 숫자가 생산성 손실 930조 원입니다. 중독자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거의 2,000조에 달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연령대입니다. 펜타닐 중독자의 78%가 25세에서 54세 사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대리급에서 부장급까지 회사의 중추를 담당하는 나이대예요. 신입사원도 아니고 임원도 아닌 가장 생산성이 높아야 할 시기에 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리쇼어링을 외치면서 공장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장을 돌릴 숙련공이 펜타닐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10년 경력 기술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펜타닐이 왜 이렇게 파괴적이냐면 이게 밭이 필요 없는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코카인은 코카나무를 심어야 하고 헤로인은 양귀비를 재배해야 하거든요. 밭이 있으면 위성으로 찍히고 항공 단속에 걸립니다. 근데 펜타닐은 다릅니다. 화학 공장에서 합성하는 마약이에요. 중국 허베이성이나 산둥성에 있는 화학 공장 수백 개에서 전구체라는 원료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라벨에는 산업용 세정제, 염료음료 원료 같은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대로 컨테이너에 실려서 배에 오르죠. 2024년 로이터 통신이 이 루트를 집중 추적한 탐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목이 펜타닐 익스프레스예요. 이 시리즈로 2025년 퓰리처상을 받았거든요. 취재진이 직접 온라인에서 전구체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어요. 들어간 비용이 약 520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520만 원어 원료로 만들 수 있는 펜타닐의 미국 거리 판매가가 43억 원이에요. 수익률로 따지면 83,000%입니다. 편의점 알바 한 달 월급으로 재료를 사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코카인 수익률의 60배입니다. 카르텔이 코카인을 버리고 펜타닐로 간 이유,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나죠. 목적지는 멕시코 서해안 만사니오 항구입니다. 2024년 12월 멕시코 당국이 이 항구에서 전구체 25톤을 적발했어요. 수천만 명분의 치사량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적발된 게 25톤이고 통과된 건 아무도 모르죠. 이 원료가 멕시코 비밀 실험실에 도착하면 72시간 안에 펜타닐로 합성됩니다. 신평짜리 실험실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미국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미국 거리에서 펜타닐이 팔리면 현금이 발생해요. 카르텔이 하루에 세탁하는 돈이 일부 분석에 따르면 대략 3,800억 원 규모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하루에요.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세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국이 들어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이 연간 약 7,200만 원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부동산을 사려면 수십억이 필요한데 합법적으로는 그만큼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지하은행이 존재합니다. 돈을 해외로 빼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네트워크죠. 카르텔은 미국에서 번 현금을 다른 통화로 바꾸고 하고, 중국 부유층은 위안화를 해외 통화로 바꿔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세탁 방법이 거울 거래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 조직원이 현금 다발을 중국계 브로커에게 건네면 같은 시각 중국 본토에서
동일한 금액이 위안화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는 거죠. 돈이 국경을 넘은 적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동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수료는 5%에서 12% 정도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역 기반 세탁입니다. 가짜 무역이라고 보면 돼요. 중국에서 신발을 한 켤레에 14,000원에 사서 수출 서류에는 7만 원으로 적는 거죠. 차액이 마약 돈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무역이거든요. 신발이 실제로 오가니까요. 근데 가격이 뻥튀기 된 거예요. 이런 거래가 수만 건씩 동시에 일어납니다. 2025년 12월 브루킨스 연구소 보고서가 중국 범죄 네트워크가 아메리카 대륙의 불법 시장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분석했는데 무역 기반 세탁과 중국 지하은행을 가장 강력한 세탁 도구로 지목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2020년대 들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미국이 감시를 강화하거든요. 2025년 8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핀센이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어요. 멕시코 초국가 범죄 조직이 중국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법 수익을 세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구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금융기관에 경고한 거죠. 은행들이 의심 거래를 더 많이 보고하기 시작했고 감시망이 좁혀지니까 세탁범들은 새 루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세 번째 방법, 암호화폐입니다. 체인시스라는 블록체인 분석 회사가 2026년 2월에 낸 보고서에서 2025년 한 해 중국어권 네트워크가 암호화폐로 세탁한 돈이 23조 원이라고 밝혔어요. 하루 평균 630억 원 규모죠. 텔레그램 메신저를 기반으로 약 1,800개의 지갑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1,800개 지갑이 서로 연결돼서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추적하려면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깥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이야기인데 이 거미줄이 한국까지 뻗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2026년 1월 한국 관세청과 검찰이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이었고 규모가 1,489억 원이었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운영된 네트워크였습니다. 수법을 보면 아까 설명한 구조랑 똑같아요. 중국에서 위태페이나 알리페이로 돈을 받아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원화로 인출하는데 서류에는 성형수술비, 유학경비라고 적혀 있는 거죠. 왜 하필 한국이냐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상위 5위권인 나라거든요. 거래소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유동성이 높아요. 세탁하는 쪽에서 보면 돈을 넣고 빼기가 쉬운 환경인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입니다. 적게는 3%, 많게는 50%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해외에서 싸게 산 코인을 한국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보통 세탁을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돈이 줄어드는데 한국에서는 세탁하면서 오히려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세탁 수수료로 나가는 5%에서 12%를 김치 프리미엄이 상쇄해버려요. 세탁의 경제학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한국 관세청이 2025년 12월에 밝힌 수치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한 불법 외환 거래 중 83%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였어요. 5건 중 4건 이상이 코인을 경유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120여 명 규모의 범죄 자금 추적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죠. 한국은 2021년에 특정 금융정보법을 개정해서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의무화했어요. 이건 분명히 진전입니다. 근데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건 실명 확인이 안 돼요. 코인 자체를 옮기는 거니까요. 이 사각지대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빠져나간 금액이 124조 3천억 원입니다. 2023년 같은 기간의 3배예요. 물론 이 돈이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 외환의 83%가 코인 경유였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이 파이프라인 안에 불법 자금이 섞여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건 분명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2025년 12월 100만 원 미만 소액 송금에도 여행 규칙이라는 실명 확인 의무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멍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근데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과 세탁범들이 새 경로를 찾는 속도 중에 뭐가 더 빠를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570만 유력 노동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가장 큰 숫자가 생산성 손실 1,930조 원이었다고 했잖아요. 치료비 300조의 6배, 범죄 대응 비용 200조의 10배입니다. 펜타닐의 진짜 피해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570만 명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펜타닐 중독자의 하루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정상 노동자는 8시간 근무에 생산성이 100%예요. 펜타닐 중독자는 8시간 근무하는데 생산성이 60%입니다. 40%가 사라지는 거죠. 어디로? 금단 증상, 집중력 저하, 결근율 증가로 날아갑니다. 미국 중독자 570만 명 곱하기 40% 손실,
이게 228만 명 규모의 노동력이 증발한 겁니다. 이건 미군 현역 130만 명의 1.75배예요. 더 무서운 건 연령대입니다. 펜타닐 중독자의 78%가 25세에서 54세 사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대리에서 부장급까지 회사의 중추입니다. 신입도 아니고 임원도 아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대예요. 미국 제조업이 이 연령대 숙련공을 잃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으로 공장은 돌아오는데 10년 경력 기술자가 없는 거죠. 미국 중소제조업체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직원 100명 회사가 있어요. 이 중 8명이 펜타닐 처방약 복용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평균이 그래요. 2명은 중독 상태고요. 이 2명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결근율이 3배 증가해요. 연 240일, 출근 예상이 160일 실제 출근으로 떨어집니다. 산재율은 2배 늘어나요. 집중력 저하로 사고가 증가하거든요. 동료 생산성도 저하됩니다. 2명 공백을 다른 직원이 메워야 하니까요. 채용과 교육 비용도 발생하죠. 중독자가 퇴사하면 신규 채용해야 하니까요. 한 회사당 연간 약 1억 2천만 원 손실입니다. 미국 중소기업이 3,300만 개거든요. 이 중 8%가 이 문제를 겪으면 연간 300조 원 이상입니다. 펜타닐 타격이 큰 산업을 보면 1, 2가 건설업입니다. 중독률이 15%예요. 육체노동을 하다 보면 통증이 오고 진통제 처방을 받고 중독되는 거죠. 미국 건설 인력 부족률이 2025년 기준 23%입니다. 인프라 재건 계획이 인력난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이 일가 운송업인데 중독률이 12%예요. 트럭 기사, 물류 노동자들이거든요. 아마존 배송 지연 원인 중 하나가 인력 부족입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여기서 나와요. 3위가 제조업이고 중독률이 10%입니다. 숙련공 25세에서 54세가 집중 타격받고 있죠. 자동차, 전자, 기계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산업이 미국 GDP의 27%예요. 이 중 10%에서 15% 노동력이 부분적으로 작동 불능 상태입니다. 미국 소비자 570만 명이 구매력을 잃으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사는 물건이 중저가 생필품, 전자제품, 의류거든요. 한국 수출 품목이랑 겹칩니다. 멕시코 한국 공장의 최종 소비자가 이들이에요. 더 직접적인 연결도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인력이 부족하니까 멕시코 공장 의존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확대되고 카르텔 리스크에 노출되는 겁니다. 멕시코에 한국 기업 525개가 법인을 두고 있고 사업체 기준으로는 1,900개 이상이거든요. 삼성, LG, 현대, 포스코가 다 여기 있어요. 2026년 2월 22일에 멕시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가 사망했습니다. 현상금이 217억 원이었던 사람이죠. 별명이 엘멘초예요. 멕시코 특수부대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작전을 벌였고 교전 중 카르텔 조직원 8명이 사살됐습니다. 엘멘초는 부상을 입고 이송 중 사망했어요. 같은 시기에 조직의 재무 책임자인 엘툴리도 별도 작전에서 사살됐고요. 그의 죽음이 확인되자마자 할리스코주와 과나후아토주에서 동시에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도로 봉쇄 85건, 편의점 체인 옥소 매장과 주유소 200곳 이상이 방화됐어요. 작전과 보복을 합쳐 최소 62명이 사망했고 비공식 집계로는 70명 이상입니다. 카르텔 두목이 죽으면 상황이 나아지는 걸까요? 반대입니다. 경제학에서 풍선 효과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전례가 있습니다. 2024년 시날로아 카르텔의 엘마요 잠바다가 체포된 후 시날로아주 살인이 400% 이상 폭등했어요. 조직이 쪼개지면서 후계자들이 영역을 차지하려고 폭력을 쓰는 거죠. 보스가 있을 때는 그나마 합의된 질서가 있습니다. 보스가 사라지면 그 질서가 무너져요. 멕시코 평화지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의 경제적 비용이 GDP의 6.7%에 달합니다. CJNG가 분열하면 이 비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아 멕시코 공장은 누에보레온주 페스케리아에 있습니다. 기아가 이 공장에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약 4조 3천억 원이에요. 경제학에서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들어간 돈이라 회수가 안 됩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이 돈을 포기해야 하고 새 공장을 짓는데 또 수조 원이 들어요. 멕시코에 남으면 치안 리스크와 관세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가야 하고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케레타로주에 가전 공장이 있고 LG는 몬테레이에 기존 시설이 있고 케레타로에 약 2,800억 원 규모 신규 투자를 진행 중이에요. 엘멘초가 죽은 날 멕시코 항공사 볼라리스 주가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FEMSA는 산하 옥소 매장에서 200곳 넘는 피해를 보고했어요. 할리스코 인근 누에보레온, 과나후아토, 이달고주에 공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같은 치안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건 추측이 아니라 지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멘초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가 더 위험합니다.
풍선이 터지기 전에 부풀어 오르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한국은 안전한가? 숫자 3개로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어권 암호화폐 세탁 규모 23조 원. 한국 관세청이 적발한 1,489억 원은 이 금액의 약 0.6%입니다. 1,489억 원은 4년간 누적이고 23조 원은 1년치 추정이니까요. 기간도 다르고 적발되지 않은 건도 빠져 있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건 최소치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한국 거래소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암호화폐 124조 원.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 외환의 83%가 코인 경유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파이프 안에 불법 자금이 섞여 있지 않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525개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법인을 갖고 있고 상당수가 카르텔 활동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엘멘초가 죽고 여러 주에서 동시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한국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는 보장은 없어요. 중국 공장에서 시작된 화학물질이 멕시코 실험실을 거쳐 미국 거리에서 현금으로 바뀌고 암호화폐가 되어 한국 거래소를 지나갑니다. 520만 원이 43억 원이 되고 그 43억 원이 세탁되어 1,489억 원의 일부가 됩니다. 이 밀리그램이 한 사람을 죽이고 570만 명을 중독시키고 228만 노동력을 증발시키고 3,900조 원을 삭제합니다. 이게 GDP의 10%를 삼키는 과정입니다. 멕시코 관련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계시다면 2020년 7월 월 USMCA 재검토 일정을 달력에 적어두십시오.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계시다면 거래소 간 코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올해 안에 강화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 구조가 뉴스에 다시 나올 때 여러분은 이미 그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